그 에어층을 여러 겹 바람을 슉슉슉 넣어가지고 창문에 에어층이 한 겹, 두 겹, 세 겹, 여러 겹 넣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방안용으로 삼는 거예요. 가축 숙사에도 좋고 집안의 창문이라든지 벽, 바닥에 이것을 설치해서 얘들 이렇게 띄워놓는데도 매트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매트 위나 밑에다가 결합을 해서 얘들 놓는데도 괜찮아요. 넓게도 만들 수 있고 전기하고 전기 장판이 있는데요. 이것과 결합해도 야행 매트하고 결합하는 경우와 또는 이것과 에어층,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넣으면 충분히 쿠션을 견뎌낼 수 있거든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요나 전기 장판이 있는데 보통 바닥 모노륨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바닥 모노륨으로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안에다가 전기요를 탈부착한 식으로 끼우는 식으로 얇게 들어가면 괜찮거든요. 충분히 열을 전달하거나 오히려 더 좋습니다. 고장나면 그걸 교체하고요.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야외형 매트 안에도 이것을 탈부착으로 전기요를 결합해 가지고 그 안에서도 따뜻하게 야외여행 가는데 그것을 따뜻하게 뭐 작은 사이즈 방석만한 거 뭐 이렇게 그래서 탈부착식으로 안에 집어넣었다 뺐다가 고장나면 전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야외형 발포 매트인데 그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 앉으면 되게 따뜻하겠죠. 텐트 같은데 좋을 것 같아요.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을 슉슉 여러 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 내부형 또는 외부에 둘러싸는 형으로 해서 전기를 집어넣으니까 바람 다 집어넣어줍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람을 슉슉슉 집어넣어서 가축 축사의 내부에 둘러쳐가지고 방안을 한 겹, 두 겹, 세 겹, 여러 겹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보다 방안이 잘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오토바이 타이어, 그 다음에 자전거 타이어에게도 바람을 여러 겹으로 집어넣어서 바깥계가 터져도 안쪽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군에도 참 좋겠죠. 이런 형태 모든 바퀴에는 이것이 다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 어떤 현재 있는 공기부양정, 홈버트 이런 데도 물놀이용 매트에도 여러 겹으로 바람을 줘서 외부께 충분히 여러 겹으로 바람 이렇게 에어층을 만들어주면 무게를 견딜 수 있어요. 현재 공기부양정도 훨씬 더 많은 무게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타이어에 넣는 고부 주부 있잖아요. 자동차 타이어에 이렇게 공기 주머니 이것을 유리석형 코팅 내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하고 코팅 구조를 여러 겹 주고 안팎과 그러면 압력을 잘 견디고 바람이 새어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모든 고무 제품, 금속 제품, 철사, 철근 금속에는 이 기술인데 이런 구리 코일, 전기선과 통신선들은 이런 구리에도 코일에도 들어갑니다. 여기도 유리석형 코팅 내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특수한 목적 때문에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넣어가지고 액상을 덮어요. 액상을 덮어서 판의 형태로 만들거나 구리 코일의 형태로 만들면 전기가 다른 방식에 비해서 그 안에서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반도체 회로로 만들어주거나 전기선, 통신선으로 만들어주면 또는 배터리로 만들어줬을 때 틀리다는 것을 콘덴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형태는 고무 알갱이, 고무를 이제 동그랗다고 하면 이렇게 알갱이들을 넣어가지고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줄 못지않게 탄성을 만들어내는데 또는 또 플라스틱에도 그렇죠. 금속에도 같은 거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넣는 것 또는 다른 종류가 틀린 것을 넣는 것 이런 방법이 있는데 고무 안에다가 뭐 금속 뼈대를 가로 세로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금속 알갱이를 넣어준다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빈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 안에서 에어층을 만들어 주는데 그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플라스틱 안에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해서 알갱이를 이렇게 동그랗든 네모나든 뭐 세모나든 넣어준다는 고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빈 공간, 안에가 빈 공간인 그 동그란 알갱이를 넣어줬다. 그럼 에어를 좀 더 만들어내겠죠. 이것은 신발 밑창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뭐 사용하시는 데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속에도 이와 같이 기존에 만드는 제품으로 뭐 구형태도 뭐든 넣어서 안에는 빈 공간에서 좀 탄성을 만들어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금속으로 가로 세로 뼈대를 넣어줘가지고 그 안에 알갱이를 넣어줘 이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플라스틱 안에도 금속이 뼈대로 들어가고 카본 소재 같은데
카본 소재에도 금속 같은데 이렇게 뼈대가 들어가고 뭐 맥겹이 됐든 건 아라미드 소미 같은데도 금속이 뼈대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철사를 이게 그 금속을 이렇게 그 철근 철사를 꼰 것처럼 이렇게 꼬아가지고 넣으면 훨씬 더 좋거든요. 이 꼬아서 아라미드 섬유 같은 거, 뭐 금속을 꼴 수도 있고, 막 다른 어떤 합성 소재의 나일론이다 그러면 그걸 다 꽈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액상을 얹고 뭐 어떤 합성 섬유다 그러면 그 액상을 덮어갖고 실로 만드는 형태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 훨씬 강하죠. 낚시실도 얘같이 만들 수 있고요. 서로 다른 종류의 것들을 이렇게 하는, 뼈대는 이제 좀 튼튼한 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준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거기다가도 합성소매실에도 알갱이를 넣어주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합성소매실에다가 기존에 금색 다양한 그 염색을 한 알갱이를 넣어주고 액상을 덮어서 합성소매실을 만든 총막 자유자재로 막 환상적인 색깔을 품은 그런 실이 나오고, 합성섬유 염색할 때부터 이렇게 가루 구조, 입자 구조에서부터 염색하고 그걸 이제 그 위에다가 액상을 덮어서 만드시면 보다 컬러풀한 합성섬유를 만들 수 있다. 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라미드 섬유에도 같이 돌가루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뭐 어떤 금속가루를 넣어주거나 뼈대를 가루세로 넣어주거나 이렇게 실을 꼬는 거, 철근을 꼬는 것처럼 꼬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아라미드 섬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합성섬유 실액이나 모든 실액, 면실까지 포함해서 유리석형 코팅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인쇄 잉크나 또는 이런 염색제, 그림 물감, 저도 물감에 100% 유리석형 코팅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는데 색이 틀립니다. 저도 그렇게 씁니다. 100% 색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엔진 오일과 윤활제, 페인트 같은 것도 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청제, 올스텐 이런 데도 넣습니다. 유리석형 코팅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면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금속 제조할 때부터 이렇게 내용에 뼈대를 내준다든지 입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무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다. 고무판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겹으로 겉으로는 하나처럼 뭐죠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고, 수십 겹도 되고 탄성이 틀립니다. 그래서 고무도 플라스틱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철근이나 뭐 금속 구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모든 금속에도 이게 이런 구리코일 같은 데도 알루미늄에도 유리석형 코팅제 사람 유리막 눌러서 여러 겹 코팅을 좀 부식이 잘 안 됩니다. 철근과 철사 뭐 모든 이런 데도 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사용 어떤 강판 있지 않습니까? 아연 강판이 되든 이렇게 해서 자동차 그 회전축, 그다음에 헬리콥터나 배 회전축, 모터 회전축에 대남 매듭꽂이 만들고 일부러 두툼한 부분을 밴딩식으로라도 넣어줍니다. 한포 같은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한포 같은데 이렇게 여러 겹 넣어주면 이게 회전파하고 전달이 잘 된다. 삽자루 같은 데도 돼. 그다음에 이런 골프채도 밴딩식으로도 조금 강하거든.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데다가도 대남 마디구조 매듭구조 이렇게 두툼한 부분으로 좀 힘을 그걸 따라서 마디를 따라서 전달이 이렇게 강한 곰 밴딩이 나오거나 또는 고무 밧줄 있잖아요. 고무 밧줄과 모든 밧줄, 낚싯줄 같은 데도 되고, 그다음에 그물 같은 데도 됩니다. 그물 같은 데도 유리석형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를 넣어서 제조하면 그물이 잘 해지지 않습니다. 코팅 구조를 여러 개 가주면 기타의 다른 코팅제로도 그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펜스 같은 데도 펜스 이렇게 곡물 같은 데 이렇게 닭장이라든지 그물망 그런 것도 닭장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물고기 잡는 그물망에도 가능. 금속 밧줄에도 이렇게 그래서 중공업에서 쓰는 금속 밧줄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이런 모든 자동차 회전축 이 기술을 씁니다. 변속기에도 그렇고 쓰고요. 변속기 같은 데도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스크류 방식을 넣어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스크류 방식을 넣어주면 좋은데 이걸 갖고 오래 써도 내구성에 지장이 없다는 방법으로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회전축을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어떤 한포 같은 데는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그 안을 이렇게 나선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넣으시면 저기 한포 같은 데나 이런 데도 모든 무기체계 총신과 포신에게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줘서 내열을 잘 견디게 하고 플라스틱 창문 이런 방법은 유리창 그다음에 실리콘 웨이퍼 그다음에 유리기판 그다음 플라스틱 기판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을 낸드 플래시나 어떤 뭐죠? HBM 적층할 때 여러 겹으로 코팅을 해줘가지고 열을 외부로 발산하고 축적되지 않아서 높이 쌓을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되는데 현재 반도체 회사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타 기판에도 이렇게 나노 구조의 혼물 파하고 접합을 시키면 강하게 일체화되거든요. 근데 나노보다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죠. 그건 지금 그것은 자신의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홈을 파서 접합한다의 기술인데 거기다가 펠리클이나 그다음에 그 카본 소재에도 이런 접합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이런 타이어에도 자전거용 타이어, 그다음에 모든 그 고무 접합, 플라스틱 접합, 금속 접합, 그다음에 이런 기판 접합, 이런 접합에도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홈을 파서 접합,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인조각 접합. 그다음에 이런 혁대라든지 이렇게 피혁, 가방 접합할 때도 비닐 접합할 때도 쓰고요. 홈물 파서 접하는 벽지 같은 거나 이런 데도 홈물 파 가지고 이렇게 접합시키는 이렇게 뭐 작은 홈물 파서 거기다 이제 접착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바닥 같은 것도 장판 같은 것도 접착제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모든 그 필름 접합, 필름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것도 결합시켜서 필름 만들잖아요. 그것도 접합 구조에도 이게 나노 구조 홈을 파서 접합시킨다는 것은 뭐 더 크게 파도 괜찮다고 그랬죠.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리절에서 다시 기름합시다. 모든 접합은 이 기술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뭐 물놀이용 매트 접합에도 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기요 접합 이런 거 전기장판 접합에도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닥 모노리움 이렇게 이런 데도 여러 겹으로 목적별로 들어가거나 단열 벽지 이런 것도 여러 겹으로 접합을 하는데 여기에도 쓰입니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에 쓰인다. 또는 이것도 스티로폼 접합에도 쓰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티로폼 같은 것도 제가 두꺼운 거를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다 비닐이나 종이 같은 거 넣어주거나 구조형 알루미늄, 기타 다른 소재를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단열재가 종류가 뭐가 됐든 이렇게 접합을 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 훨씬 더 단열이 잘 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어떤 돈이 될 수 있는 시장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스티로폼 할 때도 여기다가도 이렇게 뭐 코팅제가 뭐가 됐든지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여러 개 코팅 구조가 다른 걸 주셔도 다 쓰셔도 저기 코팅을 넣어주면 훨씬 더 단열이 잘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박스 접합, 종이 박스 비닐 같은데 이런 천 접합에도 홈을 봐서 접합하는 기술을 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벽돌 같은 이런 소재에도 이렇게 홈을 파서 접합을 시키는데요. 이런 홈이 아니더라도 동그랗거나 내면에 표면이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접합해서 강하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모나거나 네모나 모양이 뭐가도 홈을 파서 접합시킨다 이 기술을 거기다 이제 시멘트 몰타에 들어가는 겁니다. 쓰시면 저 기술은 이론적으로는 가로 세로 이렇게 홈을 파서 크기는 알아서 하세요. 여기다 시멘트 몰타에 들어가서 지진 같은 게 일어나도 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쉽게 잘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벽돌이 누수가 잦은 것이 이렇게 안에 결합이 잘 안 되게 물이 잘 들어가요. 누수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홈을 파서 접합을 시켜주면 시멘트 몰타 아래도 다 파주겠죠. 여기서 쉽게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붉은 벽돌이나 단단한 소재의 벽돌을 어떤 기타 다부부른 벽돌도 돼요. 금속 어떤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갖고 칼라프 입자나 가루로 만들어서 시멘트 몰타라고 결합해줘도 되는데요. 시멘트하고 모래를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해서 하시면 컬러풀한 소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넣으시면 보다 다양한 건축 소재가 가능하게 시멘트 몰타인데 환상적인 색깔의 콘크리트 건물이 나오거나 그런 벽체나 그런 벽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도블록 할 때도 컬러풀한 색깔이 나오게 돼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도로 깔 때도 이것을 넣어주면 보다 컬러풀한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뭐 좀 예술적인 그 도안이나 무늬도 넣을 수 있어요. 도로 타설하는데 자갈 구조로 만들어 넣어주거나, 그다음에 건축 콘크리트 타설할 때도 이것을 자갈 구조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폐 콘크리트를 상태 좋은 놈들을 골라서 그것을 콘크리트 타설할 때 넣거나 하면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도 잘 되고 공기도 단축되고, 이 기술 쓰시면 저기 붉은 벽돌이나 이런 다른 자갈 소재들은 이렇게, 또 뭐 자갈 소재들도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을 염색을 해갖고 마사토가 됐든 모든 돌들을 염색을 한다는 개념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염색을 해서 그거를 콘크리트에다 사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컬러풀한 게 어떤 컬러풀한 건물을 만들 수 있고, 벽돌이나 벽체를 만들 수 있다. 시멘트 몰타라고 섞어줘가지고 가루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입자 구조로 들어가도 컬러풀한 다양한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시멘트하고 또 모래하고 있다. 그러면 또 황토 분말을 섞어서, 황토 분말이나 입자 형태, 동그랗다, 네모나다, 뭐 다양하게 그것을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시킵니다. 모든 황토 분말을, 황토 입자를 이렇게 염색을 한다는 개념을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보다 컬러풀한, 황색이 좀 구리죠, 색깔이. 그래서 컬러풀한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시멘트 몰타라고 섞어서 건강에 좋은 소재로 마케팅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이게 황토 벽돌이나 황토 벽을 만들 때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토 벽돌을 만들 때 컬러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황토 벽돌이나 황토 벽체를 만들거나 이렇게 황토집을 만들 때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황토 입자들을 넣어서 하거나, 시멘트 몰타라고, 오히려 황토 분말이 그때는 좀 많이 들어가겠죠. 시멘트 몰타는 좀 적게 들어가고, 프로테지가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도 되고요. 시멘트하고 모래를, 또는 자갈 구조가 결합한 황토도 있을 수 있어요. 약간 깨지기가 쉽죠. 깨지기가 쉬운데, 그것도 작은 입자 구조로 들어가면 나쁘지는 않다고.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그래서 황토물이 좀 더 컬러풀할 수 있다. 이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유리석형 코팅, 옛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제조하고,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를 넣어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곰팡이 잘 안 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가구 제작하는데 MDF에 곰팡이 너무 많이 슬어요. 여기다가도 유리석형 코팅, 옛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작, 코팅 구조로 여러 겹 줘서 이렇게 방습을 하고요. 이것은 석고보드에도 여러 겹 코팅 구조로, 기타 다른 코팅 재료도 가능합니다. 코팅을 넣어서 방습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합판 같은 데도 거기다가도 석고보드 할 때 그렇고, MDF 소재에 또 곰팡이 액상 제제를, 에어컨 살균할 때는 곰팡이 살균하는 액상 제제를 써서 이것을 넣어주면은 곰팡이 안 슬어요. 곰팡이 너무 잘 슬어요, MDF. 그래서 이 부분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죠? 건축용 어떤 건축용 실리콘을 액상화시키는 거, 특히 욕실용 그레이즈용은 방수용으로 아주 탁월한데요. 접착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 액상화시키는 거예요. 액상화시켜 건물의 크랙에 넣어가지고 흘려보내서 방수하는 이런 기술로, 저도 이제 방수할 때 이걸 욕실용 그레이즈용 실리콘을 가지고 이게 오수관 있잖아. 오수관 같은데 겉에 시멘트하고 결합하면 그 밑으로 물이 떨어져. 그래서 이거를 딱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수용으로 짱인 것 같아요. 이게 접착제로도 쓰는데 다른 접착제보다 훨씬 잘 붙어요. 이 욕실용 그레이즈, 이걸로 접착제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욕실용 그레이즈용 실리콘을 여기다 접착제로 목공용 본드하고 결합한데, 목공풀하고 결합하는 거죠. 목공풀이 아니라 도배풀하고 목공본드로 결합한 제품 만드시면 도배할 때 좋아요. 여기서 쓰시면 아예 혼합한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목공 본드하고 기타 다른 본드하고 결합한 욕실형 그레이징 실리콘 결합해서 접착제로 만드시면 좋은데요. 경화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욕실형 그레이징 실리콘 자체를 이렇게 해서 접착제를 아예 써도 무방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우수해요. 어떤 접착제보다 훨씬 잘 붙어요. 이런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축 눈 올 때 바퀴 자동차 바퀴에 뿌리는 에어 스프레이 있잖아요. 스프레이 스프레이 체인 그것을 금색은사 다양서 연색을 해가지고 방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걸쭉하게 만들어서 바르는 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욕실형 그레이지용 이런 것들도 약간 걸쭉하게 만들어서 방수용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셔갈 것을 판매하시면 제기술입니다. 에폭시 같은 데에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망 코팅 일러서 제조하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갈변 현상을 해결할 수 있어요. 거기서 뭔가 반짝이 같은 것도 이렇게 소재를 셀로판젤에 넣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볼락해 자연광이나 인공광을 환하게 빛낼 수 있고요. 저는 플라스틱 창문, 유리 창문에도 이런 것들을 넣고 식탁에다 플라스틱에다 넣어가지고 자연빛을 반사시키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빛이나 그다음에 뭐죠 저기 에폭시 장판, 에폭시와 결합한 장판, 에폭시와 결합한 벽지, 에폭시와 결합한 단열 벽지 이런 것들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에폭시와 결합한 플라스틱은 이제 방문으로 만들거나 타일로 만든 에폭시와 결합하거나 또는 식탁 소재로 넣어가지고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사이에 넣어서 식탁도 아름다울 거예요. 또는 또 투명 매트 있잖아요. 식탁용 PVC가 됐든 뭐 투명 매트도 유리석형 코팅 예사람 유리만 코를 넣어서 안팎에 코팅 구조를 김치 국물이 자꾸 뭐든 쏟아서 커피 국물에 이렇게 안에 좀 다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이렇게 해서 투명 매트가 됐든 모든 비닐 제품에 유리석형 코팅 예사람 유리만 코팅제 이런 매트 종류들 기타 다른 것도 이렇게 코팅을 줘가지고 얼룩이 그 안에서 이렇게 해서 국물 입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안에 스며들어서 버리는 일이 없게 만드시면 제품을 지금 투명 매트가 식탁용만 있겠습니까? 다른 데 쓰일 때가 많죠. 모든 비닐 소재에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에도 코팅 구조를 줘서 액상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유리창에도 유리석형 코팅 예사람 유리망 코팅 여러 개 코팅하고 플라스틱창에도 그래서 빗물이 잘 이렇게 흘러내려서 오염이 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쓰는데 자동차 유리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에도 유리석형 코팅 예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 안팎에 코팅 구조를 주면 빗물이 거기다 하면 다시 한번 또 코팅을 해주면 돼. 빗물이 그 안에서 잘 스며들지 않게 그냥 굴러 떨어져요. 모든 거울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코팅 구조를 거울 같은 데도 한번 살짝 줘서 거울 자체 제조할 때부터 넣어주거나 줘서 빗물이 잘 이렇게 맺히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투명 뭐 이렇게 연잎 구조 아시죠? 그래서 이게 나노 구조의 볼록볼록한 구조를 필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유리에 요즘엔 뭐 자동차 플라스틱 유리창 이런데 이렇게 딱 이렇게 씌워주면은 거울 같은데 씌워주면 겉으로는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빗물이 맺히지 않고 흘러 떨어지는데 여기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알루미늄 그 창호 있잖아요. 알루미늄 창호 이렇게 아파트든 뭐든 이렇게 창호를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빗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처마식으로 금속이 됐든 플라스틱이든 위에다 같이 결합을 그게 꼭 하자가 있어요.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 구조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창호로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빗물이 이렇게 처마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비가 오르면 이쪽으로 안쪽으로 못 들어가게 그렇게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이나 유리창 닦을 때 이게 이렇게 뭡니까 놀로 있잖아요. 놀로식으로 돌돌돌돌 이렇게 굉장히 고속을 회전해 가지고 길이도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고 그걸로 이렇게 유리창 닦아주는 이런 기계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창문 같은 것도 딱 대고 있으면 지가 알아. 놀러처럼 휘 이렇게 동그랗게 롤러 페인트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푹 지가 고속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닦아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유리창 닦거나 차 닦을 때 참 짱일 것 같은데요. 편리하게 딱 대고만 있으면 그냥
고속 회전을 엄청나게 하면서 깨끗하게 닦아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안에 연기가 날 때, 화자가 날 때 어떤 진공 청소기를 여러 개 둔 것처럼 하나짜리 빨아들여서 외부로 신속히 빨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것은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이렇게 2개 정도 찬다 그러면 유독할 때 유독가스를 외부로 빼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텐데 2개, 3개 소방용으로 제작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집안에 뭐 가스레인지 후드, 영업장에 가스레인지 후드가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이렇게 후드 이렇게 할 때 모터를 2개, 3개 달아가지고 빠른 시간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가스레인지 후드 할 때도 속도를 강중량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목적별로 사용하시죠. 환풍기 같은 것도 정회전, 역회전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는 거기도 환풍기에다가 금속망 필터, 플라스틱망 필터, 구주포망 필터, 기타 공기 필터를 넣어서 공기를 정화시켜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뭐 끼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 편하게. 또는 겨울에는 찬바람 막히게 딱 문 여닫이 문 같은 것이 있고 그렇게 제작을 하시면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겨울에 춥잖아요. 이것 때문에. 환풍기를 2개 세트로 만들어 4개도 되지만 안에 공기를 바깥에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환풍기 만드시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송풍기를 만들 때 송풍기를 바람을 여러 군데 빨아들여 2군데나 3군데 빨아들여서 진공청소기 하는 것처럼 빨아들여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송풍을 내뿜으면 송풍기 위력이 셉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드시면 이건 이제 선풍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팬이 있는 것과 팬이 없는 것 2가지를 할 수 있는데 에어서큘레이터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 군데 바람을 빨아들여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송풍을 내뿜어 준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송풍기 만들 때도 쓰고 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는 배 구조로 그냥 여러 군데서 물을 빨아들여 물로 추진하는 배 이런 구조로 만들거나 비행체에서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터빈 구조 없이 연소실에 공기를 공급하는 압축해서 공급하는 압축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론 같은데 전투 드론, 전투용 군의 드론에도 사용하거나 기타 이렇게 비행체에도 이걸로 이제 연소실에 터빈 구조 없이 하면 되게 싸게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제트 엔진에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트 엔진 같은 경우는 연소실이 6개 있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여기서 몇 개에서 2개 가동한다, 한 개 가동한지 3개 가동, 6개 전체 가동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소실에 그 연료를 강중량으로 줘서 적게 주고 많이 주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소실을 적어도 2가지 이상 대중소라고 합시다.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하면 서로 모든 만물은 서로 이렇게 융합하고자 한다.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론을 따라서 강한 추력이 생긴다는 제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존의 연소실에다가 이렇게 6개가 됐다. 제트는 내뿜는 2개가 됐다. 세트로 내뿜는 구조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불꽃을 내뿜는다는 거예요. 내뿜면서 다시 한번 거기다 압축 공기를 주거나 휘발유 증기를 주거나 또 수소산소를 주면 좀 더 팽창하는 유력이 세게 되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적어도 압축 공기만으로 넣어줘도 다시 한번 팽창을 하게 된다는 이론을 쓰시면 좀 더 추력이 센 이런 비행체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공기로 추진하는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여러 군데 바람을 빨아들여서 공기로 추진하는 이런 구조도 비행체나 이렇게 KGGB 같은 이런 드론 KGGB에다가 재래식 폭탄에 날개깃에 달아가서 하는 이런 방식에도 이렇게 뒤로 추진하는 구조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것을 쓰시면 소리만 안 나면 될 텐데 낙하산, 패러글라이딩 피토감 방식으로 그냥 단순히 빨아들여서 환풍기 방식으로 빨아들여요. 그래서 공중에 오래 떠 있을게 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 같은데 스키 신발을 신겨주지 않은 거죠. 드론 드론이나 KGGB가 재래식 폭탄 이거 떨어뜨리고 가면 되니까 탈부착으로 해서 그러면 항속거리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항속거리를 엄청 늘릴 수 있다. 양력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공기 주머니를 달아서 드론이나 KGGB 같은 탄에 공기 주머니 바람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것은 패러글라이딩 낙하산에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거기다 열기구처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항속거리를 늘릴 수도 있어요. 불을 그래서 그렇게 자유자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비행체 윙이나 이게 날개 같은데 홈을 좀 파가지고 바람의 영향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올려주는 기술을 사용해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데 사용합니다. 이 기술을 홈을 파는 구조는 뭐 직사각형으로 팔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은 미사일이나 포탄 구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레텍이라는 회사에서 하시던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모든 포탄 구조에 제가 이런 식으로 포탄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총탄도 그렇고. 그럼 이제 앞을 뚫고 나가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포탄 구조. 미사일도 그래요. 이게 이 모양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유리석용 코팅 예산은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이렇게 한포 기술 자동차 철판이라든지 항공기 철판이라든지 금속 그런 데도 들어가고 여러 개 코팅을 줘갖고 압력 같은 것을 미끄러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압력을 받지 않는 속도를 빨리 하게 할 수 있죠. 그런 기술을 열이나 냉기도 여기서 축축이 못 들어와요. 코팅이 이제 뭘로 코팅을 하든지 여러 개 코팅을 주는 기술을 쓴다는 거죠. 자동차 같은 데도 총탄 같은 데는 포탄 같은 데 미사일에도 쓸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뚫고 나간 힘이 세집니다. 이 총탄은 탄두를 앞에를 약간 더 무겁게 해주고 뒷부분을 전체를 무겁게 할 수 없다면 옆이라도 해준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추진 구조를 만들어준다. 볼록한 줄을 만들어 추진 구조를 만들어준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가 장약이나 폭약가루에서 다이나마이트도 되는데요. 대중선호 가루 입자를 만들면 융합열이 생겨서 보다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장약의 경우는 사정거리가 엄청나게 장약의 경우는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폭약의 경우에도 폭약의 위력이 세집니다. 거기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넣어줘. 수소폭탄의 원료랬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저거 두 가지나 세 가지를 결합했을 때 서로 다른 에너지가 이렇게 두 가지나 세 가지를 결합해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강하게 융합 에너지가 생긴다는 융합적인 어떤 폭탄이 되는 이런 기술을 이게도 분말 두 가지만 세 가지는 같이 넣어줘도 강한 폭약이 되는데요. 장약에다가도 넣고 폭약에도 넣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비행체 연료로도 쓸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휘발유 산소 그다음 경유 산소, LPG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그럼 항공유는 그 산소가 되죠. 배도 산소통을 따로 섞어주면 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이게 연료를 저감하고 매연을 시킬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이것을 온도를 휘발유가 연료가 되는 건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도 온도를 높여 섞어주면 훨씬 더 이렇게 완전 연소가 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자동차나 이런 비행체의 설계를 변경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배도 그렇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뭐든 뭐 전동차 같은데 야쿠르타 좀 전동차들 석유서 움직이는 거 다 되죠. 그럼 오토바이도 되고 뭐 다른 데도 다 되겠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항공유 산소를 싣고 다니다 또는 항공유 수소 산소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온도를 높여주는 구간이 있으면 좀 더 완전 연소가 이루면 더 저감되는데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분말을 싣고 다니다가 증기화시켜서 증기 구조를 연료로 좀 넣어주면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 아니면 전체 세 가지 파워가 엄청난 센 엔진을 만들 수 있는데 추력이 엄청 강해. 그래서 초고속 비행체 할 때 이거 반드시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드론 같은 데나 KGGB 같이 이렇게 날개 키트 달아서 움직이는 게 이제 물레방아식의 어떤 풍력 발전기나 기타 풍력 발전기를 달아서 항속거리를 10,000km도 갈 수 있는데 속도는 늘려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 방식의 발전해서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또는 이렇게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연구 자석을 넣어준다 그랬죠.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는 그 연구 자석의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간다라는 그럼 이제 거기도 강한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는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이렇게 송전선으로 삼아서 이렇게 여러 개인데 만들어 놓으면 자동차가 연료가 뭐 석유 방식이든 뭐 가스 방식이 전기 방식 돌아갈 때 이 회전축에 따라 전기가 자동 생산된다는 거죠. 자동차 위에다가 이렇게 풍력 발전기를 물레방아식으로 달아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태양 전지판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안에다가도
태양 전지판에다가 이렇게 달 때 제가 전기를 한번 걸어주는 방식이면 좀 더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는 율이 높아진다 그랬죠. 모든 태양 전지판이나 태양력 발전할 때 전기를 걸어줘서 이렇게 전리층이 빛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유인하는 효과를 갖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를 걸어줬을 때 안겼을 때 빛이 전기로 전환되는 율이 엄청 차이가 큽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심지어는 일반 금속이나 일반 구리 코일 같은 데 걸어줘도 그 자체는 이제 금속 자체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지만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태양 전지판에다가 이런 회전축, 우리가 자동 먹고 찍고 태양력에서 탱에서 나오는 이런 걸로 전기로 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공짜 전기니까 돌려서 회전축에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놨고 연구 자석을 두 개가 틀리게 수십 겹 들어가고 수백 겹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집안에 이제 가는 태양 전지판이다. 그럼 거기다 연결을 해서 조명으로도 일반 조명에 이렇게 어차피 켜놓으니까 그걸로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전기를 110이나 220의 가정용이 있다 그러면 그걸 연결해서 내가 전기를 10을 들였는데 12를 생산하거나 15를 생산합니다. 그래도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전기 무한 생산 구조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10m, 20m 이렇게 석유로 돌리든가 가스로 돌리든가 전기로 풍력이나 해양 태양력을 통해 돌리든가 해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이렇게 회전축이 많이 이렇게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수십 겹 또는 수백 겹도 돼요. 여러 겹도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전기선을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송전선을 많이 만들어 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발전이 된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회전축이 10m, 20m짜리도 100m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송전선을 많이 해주면 훨씬 더 좋아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디로 갔지? 이런 구리판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 때부터 이렇게 구리 입자를 대중소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뭐 규칙적이나 불규칙 이거를 이제 구리판으로 만들어주거나 구리 코일로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걸로 이제 반도체 캐패시터나 트랜지스터로 반도체 수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는 나노 구조로도 되고요. 거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덮어줍니다. 여기다가도 유리석영 코팅제사라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해 철사, 철근, 알루미늄, 구리 다 되고요. 전기 피복선, 그다음에 동축 케이블 피복선, 통신선, 그다음에 광섬유선 피복선에도 모든 피복에는 유리석영 코팅제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줍니다. 그러면 이게 부식으로부터 방지가 되고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 나오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선 만드는 데서는 통신선 만드는 데서 주의하세요. 동축 케이블, 해적 케이블도 그렇고 금속에다가 다 들어가요. 금속에다가도 다 들어갑니다. 이런 페인트 코팅이라고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도장할 때도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줘서 외부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바람 미끌거려서 이렇게 기타 다른 코팅제를 쓰셔도 돼요. 자동차 철판, 배철판, 그다음에 비행체의 어떤 철판과 금속 구조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도 고무나 플라스틱에도 들어가요. 이게 부식되지 않는 기술 구조를 쓰는데 이게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만 불러서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부산대 광맥다에서 정세영 교수님이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해 놓고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걸 쓰시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데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나 입자 구조를 가지고 태워서 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을 쓰시면 훨씬 더 방사능으로 인해서 핵반쳐서 폭파하는 염려 없이 작은 솥 단위로 이렇게 끓입니다. 거기다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주거나 산소만을 단독으로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산소를 좀 더 추가로 공급해주면 그다음 이종의 연료는 휘발유라든지 석유계통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수소산소를 넣어줄 수도 있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발전할 때 작은 솥 단위로 수천 개를, 수만 개를 만들어서 물을 끓이고 근데 큰 통으로 옮긴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안에 이제 난방할 때도 난방 보일러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 주전자가 됐든 가스 주전자가 됐든 뭐 이렇게 석유 주전자가 됐든 연료가 뭐가 됐든 이게 주전자가 있다. 그러면 큰 솥으로 끓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위로 끓여가지고 전기로 끓인다고 합시다. 그럼 6개짜리다. 보일러통인데 언오프식으로 2개만 길지 6개까지 한다. 그러면 그 키면은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끓여가지고 큰 통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전기 온수기를 만들거나 지방에 난방기를 만드시면 지금 바닥에 엑셀관 깔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걸로만 구성을 하잖아요. 난방과 온수를 구분해서 난방불가 너무 고장이 많이 나니까 거기다가 도시가스에서 이렇게 물 끓여서 거기다 붓는 방식이어도 조금만 끓여도 되도록 그렇게 해도 돼. 뚜껑을 열고 전기 주전자가 됐든 이렇게 예를 들면 거기다 부어주는 뜨거운 물을 부어주게 되면은 금방 끓죠. 에너지가 전기만 조금만 이런 방식도 나쁘지 않다. 도시가스가 싸니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잠깐 그걸로 이렇게 온도를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하고 여름에는 그냥 그렇죠. 끓이지 않고 차가운 물을 거기다 넣든지 아니면 차가운 물도 넣을 수 있잖아요. 얼음 동동 뒤에서 얼음 차가운 물을 넣든지 해서 냉방용으로 사용합니다. 아니면 일반 수도관 연결하거나 해서 바닥에 냉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저 기술이 전기 온수기로도 괜찮잖아요. 전기 온수기가 됐든 뭐 석유 온수기가 됐든 가스 온수기가 됐든 뭔 상관이에요. 연료가 뭐가 됐든 이렇게 작은 단위로 분할해서 물을 끓여서 대용량의 물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원자력 발전할 때, 그다음 석탄이나 석유 발전, 가스 발전할 때도 작은 솥 단위로 끓여가지고 큰 솥으로 옮겨가지고 전기 발전을 하시면 빠른데요. 이 기술은 다른 데도 적용,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에서 물을 끓여서 하는 방식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해수 담수할 때도 물을 끓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증발하는 그것을 증류수처럼 되겠죠. 증발하는 물을 거두어서 그걸로 이제 팔고 밑에 소금은 이렇게 판다. 이렇게 말씀을 끓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작은 솥 단위로 끓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뭐 일반 스텐판에다가 바닷물을 채워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끓이는 방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부식만 방지하면 될 텐데요. 끓여가지고 여기서 물이 증발하면 걷어들이고 수변파니까 넓게 펼치는 게 낫겠죠. 끓여가지고 증발을 아니면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오목골처럼 만든 수십 장 수백 장에서 빛을 조사해서 빛을 증발시켜서 그렇게 염전에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과수원 같은 데도 할 수 있어요. 과수원 같은 데 빛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과수원 이렇게 과수원이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이런 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열을 공급해서 겨울에도 도움이 되겠죠. 뭐 비행체 같은 데도 이렇게 거기 같은데 오목한홈을 파가지고 오목골처럼 만들어서 밑을 태워버리는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오목한홈을 파준다는 거죠. 물을 끓이는 구조로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태양열 조리기 같은데도 오목한홈을 파서 동서남북으로 배치해서 물을 끓이거나 공기를 데우거나 그래서 난방연으로 생각 음식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오목한홈을 파준다는 거죠. 이 오목한홈을 파준다는 기술은 일반 조명의 반사판으로도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히터기 같은데 금속에도 열을 반사하는 구조로 들어가거나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데도 냉기를 반사하는 구조로 사용하거나 집안의 벽체로도 사용하고요. 또 플라스틱 창, 유리창에다가도 이것을 오목건을 파서 빛을 증폭하여서 따뜻하게 하거나 밝게 만드는 구조로도 사용합니다. 아주 나노 구조로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카메라 렌즈 같은데도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을 한다 그랬죠. 다이아몬드 코팅을 하면 각도별로 어느 데로 빛이 증폭한다고. 플라스틱창, 유리창, 그다음에 렌즈에 카메라 렌즈 같은 데 사용한다고. 망원경에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테두리로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주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목한홈을 파준다고 합시다. 빛이 증폭되는 구조로 되는데 훨씬 밝은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망원경, 현미경, 그다음에 카메라 렌즈, CCD나 시오메스 이런 소니, 삼성에서도 카메라 렌즈 만들 때 마이크로 렌즈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쓰는 또는 이걸로 이렇게 레이저광을 중폭하는 레이저 가공기에도 공격기나 이런 데도 들어간다는 것을 빛을 중폭하는 구조로 만든다는 거죠.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가지고 조명의 가스로 만들어주거나 그 홈을 파서 빛을 이렇게 증폭하는 구조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홈을 파가지고 이런 데 골프채에도 이렇게 장탄합니다. 홈의 모양이 뭐가 됐든 모든 유압 구조에 있어서도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이다. 모든 유압 구조에 있어서도 홈을 액상에 밀 때 홈을 파줘서 밀면 훨씬 더 강한 압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을 파서 이렇게 어떤 힘을 증폭시키는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끓일 때 이렇게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물이 이게 상중하다 그러면 여러 개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이런 거 금속에 이거를 내가 이 금속을 대중서 두 개를 틀리게 하면도록 강한 열이 발생하려 하는데요. 좀 더 쉽게 끓여줍니다. 이런 거 여러 군데 꽂아 놓으면 되겠죠.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물 끓이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만들어서 물의 깊이를 따라 동시에 끓여버립니다. 가정용 어떤 히터기 같은 것도 상중하로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이런 거라도 괜찮아. 이런 히터기 같은 것도 상중하로 해서 상중하의 공기를 동시에 데우거나 온풍 방식도 괜찮고 또는 냉장고, 저기 선풍기다 그러면 상중하로 이렇게 배치해서 위에 공기가 더워지잖아요. 윗 공기, 중간 공기, 더운 공기, 아래 공기를 동시에 시원하게만 동시에 안 되면 뭐 동시에 그 중상이라도 윗 공기하고 중간 공기라도 선풍기를 불러주면 훨씬 더 이렇게 시원해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컨도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 모듈식으로 만들어서 에어컨 2개, 3개짜리에서 동시에 시원하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 개짜리라도 바람을 적어도 두 군데에서 세 군데에서 나오게 하면 시원해진다라는 이 기술을 상중으로 좀 에어컨도 약간 높여야 됩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다음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변속기 없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있는 변속기를 없애버리는 구조가 되는데요. 없애고 없애고 이렇게 연료양을 그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이렇게 전기가 됐든 자동차가 바퀴다 그러면 그 회전축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체에 제트 엔진이다. 연소실이 6개 있다. 그럼 자동차에도 6개 있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언어부식으로 몇 개를 가동할지에 따라서 속도를 결정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자동차 회전축을 일꾼이 6인데 6명이 동시에 돌리는 거. 6개, 2명이 돌리는 거 틀릴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료양을 적고 많음을 따라서도 자동차 회전축을 돌릴 수 있는데 석유 방식이나 가스 방식, 전기 방식이든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변속기 없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홈을 파가지고 하는 기술 구조는 또 이렇게 있는데 유압 구조에 있어서 액상이 이렇게 밀 때 홈을 파주면 파워가 세집니다. 이런 데도 골프채 여기다가도 홈 파주면 장탄한다 그랬죠. 홈을 파서 중폭하는 구조를 홈의 모양이 뭐가 됐든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어떤 브레이크 패드인데 소짜리, 중짜리, 대짜리에서 중폭하는 구조를 굉장히 ABS 브레이크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브레이크의 페달 차 안에서 밟을 때도 브레이크나 뭐 다른 데도 이렇게 해서 방향을 앞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이 금속을 이게 누르면 이렇게 직선 운동으로 누르면 여기만이 아니라 이게 힘이 증폭되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압이 세지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지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런 것이 없을 때 이걸 밟는 거하고 힘의 방향을 이쪽으로 전달시켜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게 쓰일 때가 많아요. 브레이크 없는 데는 없으니까 이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압을 넣을 때 브레이크 압을 이렇게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를 넣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자동차 페달 회전축
회전식 돌릴 때도 바퀴 잡을 때도 이 기술을 씁니다. 바퀴 같은 거 돌릴 때도 쓰일 때가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자전거 페달인데 이게 약간 그 지그재그 용수철을 넣어서 밟을 때 강하게 압이 전달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을 파서 하는 기술 구조에는 이렇게 뭐 주방용 코펠이다, 코펠 야외용 이렇게 주방용 냄비다 이때 홈을 안쪽 겉으로는 평판이고요. 안에 홈을 파가지고 열이 중폭돼 오목골처럼 중폭되는 구조를 가지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홈을 파서 하는 구조에는 이렇게 종이 박스 같은데 홈을 파가지고 여러 겹으로 파시면 되겠죠. 여러 겹 파서 접합시키거나 종이 박스가 플라스틱 골판지 또 종이 박스 종이 골판지 했을 때 하거나 이런 것을 신발 밑창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홈을 파서 한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발 짚을 때 이렇게 환자들 이렇게 스프링을 약간 줘가지고 딱 짚어가지고 다시 스프링 힘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좋을 텐데 환자가 편해요. 이런 목발을 하시거나 보행 보조기로서 노인분들이 힘없어서 이렇게 탁탁 잡게 이렇게 해서 걸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스프링을 둘 수 있어요. 여기서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까 심에 그리고 에어를 집어넣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또 에어를 축축축 져가지고 두 겹, 세 겹을 해 창문 방안용으로 하는 그런 가축 또는 축사 아니면 비닐하우스인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텐트에도 가능한데요. 텐트에다가 한 겹, 두 겹, 여러 겹을 좀 탈부착식으로 하면 되게 찍찍이 밴드가 착 붙여갖고 텐트 방안용으로도 사용하거나 자동차 안에도 설치할 수 있어요. 슉슉슉 져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컴퓨터 의자나 모든 자동차 의자 안에 이 에어가 한 겹, 두 겹, 세 겹이다. 축축축 넣어가지고 압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등받이형 쿠션에도 이 기술을 줄 수 있고 에어를 한 겹보다는 두 겹, 세 겹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침대 안에 들어가서 침대 쿠션을 탈부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예 그냥 장착식으로 고장이 안 난다면 상관없겠죠. 들어가서 마치 물침대처럼 사용한다는 칙칙칙칙 해서 침대 또는 소파 이런데 자동차 이런데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 모든 자동차 의자에 됐든 컴퓨터 의자에 프레임은 괜찮은데 이것을 매트가 고장났다. 그러면 침대 매트리스는 교체하는데 이건 교체할 수 없느냐. 그렇게 해서 고정만 시켜주면 될 텐데 컴퓨터 아깝더라고요. 프레임은 이상 없는데 그럼 매트만 이렇게 교체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모든 의자를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프레임은 이상 없으니까 탈부착식으로 장착을 시키면 다양한 형태의 매트, 그 어떤 자동차 매트를 뭐 엉덩이 깔고 앉는 것, 등받이 있는 거 이렇게 자동차의 매트를 교체할 수 있는 의자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파 같은 데도 매트리스 교체 사업을 해서 소파에 프레임은 고장 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을 적어도 엉덩이에 깔고 있는 부분이라도 아니면 윗부분까지 탈부착이 가능하게 만든다면 그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회사에서 나오는 매트를 수없이 교체할 수 있는데 그런 소파 사업을 벌이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변속기 없는 구조를 쓰시면 제가 일부러 제 기술을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하도 무단으로 쓰신 분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런 핸드카인데요. 핸드카를 이렇게 밑에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는 핸드카입니다. 연결 장치만 있으면 되는데 쉽습니다. 또는 이런 것처럼 안에서 서랍식이든 끄집어내는 식으로 옆으로 넓게 와이드하게 펼쳐서 와이드한 박스를 실을 수 있는 그런 핸드카도 옆으로 좀 꺾으시면 좋죠. 그래서 꺾어가지고 쭉 끌고 오면 좋을 텐데 또는 이렇게 박스식으로 이게도 꺼내가지고 박스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핸드카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서랍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그 행거 같은 행거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이게 행거가 아니라 선반 있잖아요. 선반이 달린 것에서 서랍식으로 쭉 꺼내거나 제끼는 식으로 해갖고 고정 장치만 있으면 거기도 와이드하게 넓게 선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선반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 있어서 넓게 만들 수 있는 선반입니다. 그럼 밑에 딱 고정 장치만 달아주면 물건을 넓게 적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선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핸드카에다가 전동 장치를 달아가지고 또는 그 장바구니 카트에다가도 전동 장치를 달아갖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약간 에어를 축축축 줘가지고 박스를 만들 수 있는 종이 박스를 안에 종이 박스 대신해서 박스를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에어를 넣어가지고 박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쓰시면 장바구니 같은 거 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딱 박스 만들어 그 안에다 집어넣어주고 결합만 시켜주면 좋은데 결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박스가 있는 박스를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건 같은 데다가도 전동장치에 달아놓은 외건 만드시면 되게 캠핑용으로 쓰는데 옆으로 제껴가지고 바퀴까지 있거나 그래서 넓게 와이드하게 적재할 수 있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전동장치 있는 외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얘들 태우고 다녀도 되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전동장치.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든 가방 구조인데요. 우리나라 지게 방식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가능하고요. 지게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금속 프레임, 플라스틱 프레임, 좀 더 가볍고 더 유연한 프레임이 될 수도 있어요. 가방에다 결합을 해서 자신의 힘만으로 들지 않고 지게식으로 들어주면 뭐 학생용 가방도 등산용 가방, 군용 배낭 되게 쉽겠죠. 프레임보다 유연한 소재여서 사실상의 그 효과를 지게 효과를 만들어내시면 좋은데요. 이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어떤 거는 바퀴를 달아거나 전동 장치를 다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탈부착으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재는 금속 소재, 좀 단단한 플라스틱 소재, 그보다 더 유연한 이런 소재로 만들어서 약간 부드러우면서 사실상의 지게 효과를 줘서 쉽게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게 학생용 가방 짱 아닙니까? 등산용 가방, 군용 가방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 침낭인데요. 에어를 슉슉슉 여러 겹 줘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그 안에 퐁당 들어가 잘 수 있는 거기서 천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구정할 리브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어 텐트인데 1인용, 2인용, 군용으로도 되고 등산용 슉슉슉 원하면 에어 텐트. 그래서 텐트를 안팎에 안에 넣고 바깥에 징을 박을 수 있는 안에도 징을 박을 수 있는 텐트 만드시면 바람이 잘 안 날아가는데요. 이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 침낭인데 에어를 슉슉슉 집어넣어서 안에 뽕당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에어 침낭인데 이거를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안에도 에어 텐트인데 에어를 슉슉슉 집어넣으면 자동차 안에가 되게 텐트가 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바람 뭐 2겹, 3겹 들어가겠죠. 그래야지 방언이 되니까 한 겹짜리도 괜찮아요. 또는 이불인데요. 이불천 구름섬 이렇게 하면 되게 따뜻한 소재가 만들어져요. 그 안에다 비닐을 넣을 수도 있고 구정 알루미늄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충전자가 구름섬 많이 들여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옷도 이런 식으로 천구름섬 옷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따뜻한 옷을 만들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침낭 같은 거 야외 이렇게 오리털 침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침낭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고 엄청 따뜻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불에다가 우리가 바닥에는 전기가 들어가는데 덮는 이불에는 전기가 안 들어간단 말씀이죠. 겨울에도 난방을 안 할 때가 있는데 엄청 추워요. 여름에 여기다가 항공염 담요에다가 이렇게 전기요를 집어넣어 일반 이불인데 거기다 전기요 같은 거 탈부착으로 해가지고 전기요가 이제 좀 딱딱하지 않고 유연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불이 이렇게 딱딱하면 좀 그렇잖아요. 유연하게 들어가서 이불과 탈부착을 해주든지 이렇게 세탁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세탁은 그냥 가능한 것도 괜찮고 그렇게 이불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침낭도 이렇게 그렇죠. 침낭도 배터리 방식이든 집안의 방식이든 똥땅 들어같이 할 수 있으면 엄청 좋죠. 그 다음에 병원용 야전 침대하고 병원용 야전 침대하고 군에서 야전 침대인데요. 여기다가 동일하게 전기요를 탈부착식으로 하든지 자체 장착식으로 하든지 전기요를 방식에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이런 거 또는 소파에다가도 탈부착이나 자체 장착식 그다음에 침대 같은 데도 탈부착 자체 장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다가도 전기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요 방식으로 해갖고 가축 축사 같은 데도 괜찮긴 한데 창문 같은 데나 집안에 벽체에 부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전기가 들어와서 방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양만 그렇게 구질구질하지 않고 이쁘면 방안용으로도 충분한데 뭐 전기를 꼭 바닥에 깔라는 법이 있냐라는 거죠. 벽에도 창문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축 축사나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뭐 쓰일 때는 많을 것 같아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도 괜찮지 않아요? 텐트 안에도 괜찮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돼요. 텐트 안에 또 탈부착을 해서 그래서 텐트 안에 방안을 만들어 준다면 만약에 전기만 넣으려면 하면 상관없죠. 인버터 발전기 같은 거 가져가서 이렇게 해도 되고 배터리만 넉넉하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양열 발전할 때 금속 소재다 그러면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어떻게 뭐 어떤 규칙적이나 비규칙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구리 액상을 덮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나 이런 식으로 구리 알갱이를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알루미늄도 돼요. 다른 금속도 되고 대중소 넣어가지고 이거를 액상으로 덮어서 구리 판으로 만들. 이게 이제 이걸 코일로 만들어주거나 동판으로 만들어주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 그거 갖고 이제 그 반도체 카페시다하고 트랜지스타 이런 금속 코일로 삼아준다는 거죠. 전기선, 통신.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 글러서 부식 구조를 막고요. 알루미늄 판도 되고 구리판도 되고 태양판으로 태양전지판으로 만들어서 그 금속 자체로는 전기를 생산 안 해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전기를 걸어줍니다. 여러 개면 더 좋아요. 전기선. 그러면 태양빛이 빛으로 전환됩니다. 이걸 건물 전체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구리 코일로도 돼요. 일반 이렇게 안 해도 구리 코일로도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는 이 방식 때문에 전기로 전환이 되는데요. 금속 자체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요.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그래서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 왜 별에만 가득한가? 의문이 안 생기세요? 전리층. 그렇죠. 전기는 빛을 전기로 만들 수 있다. 전리층을 통해 빛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선 송수신 구조에서도 제가 특정 주파수를 갖다가 이렇게 수신하기 위해서 라디오 TV 같은 데도 무선 송수신, 스마트폰, 워키토키, 위성통신에도 가능한데 여기다 해당되는 주파수를 여기다 걸어주면 온다는 거죠.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도 뚜렷하다. 레이저 모든 통신 구조에서 다 돼. 그다음에 뭐 소나 같은 음을 지분할 때도 여기다 하면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사람 목소리도 여기다 해주면 보청기나 도청 기술에 사용하거나 군에서도 지붕에서 분석하거나 이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땅 밑에 또 청험하는데 땅 밑에 뭐 누수 생기는데 땅 밑을 갖다가 막 지하 동굴 같은 게 있다가 땅 밑을 갖다가 이렇게 보는 듣는 이런 기술 구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의 총전 구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전기를 걸어줘서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전기선 통신선에 해당되는 주파수나 전기를 걸어줍니다. 광선면선도 그렇게 빨라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양전지판도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때문에 빛으로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는 일이 생기는데 기존의 모든 태양전지판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양열판도 이렇게 하시면 뭐 그 금속 바닷물 용액이다 또는 소금이다 그러면 그 금속판을 구리판도 되고 뭐 알루미늄도 다 거기도 전도되니까 놓고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 연결 대짜리 소짜리 뭐 이게 더 낫다는 기타 전기를 걸어줍니다. 이게 많이 연결해. 그러면 바닷물이 어떤 이렇게 이것이 전기로 전환되는 일이 높은데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유튜브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제 방송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주한미 대상 오스트리아 관광청 제 페이스북에 외국인 회원만 5,000명이에요. 외국인 회원 5,000명인데 과학기술도 많이 발표하고 그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림 중심은 안 하고 그림을 좀 이렇게 당분간 못 그리고 있어서 과학기술 위주로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회원만 5,000명이다. 개인으로서는 최대 5,000명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기관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카이스도. 거기 이제 그다음부터 제 기술이 카이스 여기 YTN의 플라스틱 창문, 뭐 비상벨 시스템,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3cm 좌표 수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그것은 이제 드론이나 보는 카메라 구조, CCTV나 보는 카메라 구조는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사람 눈, 코, 입 이런 거 가로세로 표준까지 분석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나 차량 이런 거 일련번호를 따라 추적하고 전쟁 갈 때 이거 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휘관만 군복 입문사는 자동 살상한다든지 특정 차량만 파괴 이 기술을 전투 모드 5개 10개 만들어 자동 전투하는 기술에 사용하는데 5군데 찍어놓으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농약을 뿌린데 전투로 자동 수행해요. 로봇 같은 구조나 호텔 로봇이다 그러면 5군데 배달하고 돌아온다든지 시간도 정해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차량이다 10군데 배달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놀랍죠. 되게 자피아스 방식은 되게 쉽습니다. 자율비행 배도 쓰고 그래서 이런 CCTV 같은 데서도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SK텔레콤 플래트는 하던데 SK 플래넷 이런 데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자피아스 방식으로 해서 지하철에 몇 명 드나드는지 이게 물류센터 같은 데나 어떤 편의점 마트에서 고객이 물건 몇 개 집어넣는지 보고 엉뚱한 데로 가져가면 경보 올리고 계산대로 가져가면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물건을 자동 인식해서 계산까지 해주고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또 공고 얼마인지 확인해서 이렇게 연락해 줍니다. RFID 방식 없이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물건의 동선을 파악해서 재고를 파악해 줍니다. 이 기술 마트 안에 식당 안에 몇 명 들어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SK 텔레콤에서 플래닛 이걸 사용하시는데 의도가 뻔합니다. 그래서 물류에 사용하거나 이것을 방산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기술이. 이 기술. 또는 건물 같은데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로 드론을 청소하거나 물 소방하는 데 사용하는데 MBC 뉴스 투데이에서 하셨어요.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도 CCTV를 제가 컴퓨터에다 통합시킬 수 있다. 수백 개든 뭐하러 모니터가 많이 필요 없는 방식이죠. 현재는 모니터를 많이 보시는데 지자체든 모니터 하나에다가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관리 안 해도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수백 개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유튜브 뭐 유선이든 무선이든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처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범죄라고 인식되는 장면을 자동으로 경보 내려주고 띠띠 해주거나 그럼 내가 일일이 볼 필요가 없죠. 사람이 또는 거기서 특정 그런 장면만을 특정 딱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거 24시간 다 뒤져볼 필요 없이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관문 비디오 폰에도 제가 방문자만 따로 저장하는 기능 이렇게 저장 장치를 달아서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으니까 CCTV를 유선이나 무선이 연결해서 디스플레이 방치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자. 그럼 좋잖아요. 또는 거기다가 카메라가 거기는 그 사각지대가 있어요. 현관 비디오. 그러니까 올렸다 내렸다 카메라 렌즈를 움직일 수 있게 하자. 또는 한 개 더 설치를 하자.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망이나 그다음에 워키토키를 달아가지고 내가 회사에 가 있어도 인터폰으로 집에 있는 어떤 이렇게 현관문 비디오폰으로 통신할 수 있는 구조. 또 부재중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기능. 나 우체부인데요. 이걸 우편물 놓고 갈게요. 놓고 가세요. 통신해도 되지만 부재중 통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블랙박스에다 워키토키 기능을 줘가지고 여기서 내게 어떤 아파트 10층에 있어도 나한테 이렇게 딱 화면 차 부수면 딱 내가 거기에 마이크 스피커가 달려있다고 합시다. 야, 너 왜 내 차를 부숴? 이렇게 경찰 신고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인터넷망이나 워키토키를 둬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통신할 수 있는 블랙박스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경보 기능을 이런 CCTV에다가도 줄 수 있다 그랬죠. 건물에 사람이 출입하지만 출입할 때 나한테 조용히 경보를 휴대용 어떤 CCTV 있고 스마트폰 경보 오면 신고하고 좋을 텐데 동영상을 몇 분 분량 출입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면 지금도 홈캠이 있긴 한데요. 홈캠도 나한테 이렇게 스마트폰 연동해서 화면 보내줘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거는 다만 경보 기능 특정 범죄라고 인식되고 출연하지 말아야 할 시간 출연다. 그래서 그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산시 통합센터하고 중국에서 이거 쓰시던데요. 의도가 명백해. 이거 CCTV 전 세계 시장이 300 몇십억 달러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해당되는 것을 파악하셔서 움직이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제 의도를 의도적으로 침범을 했다는 건데 제 기술을 무단으로 자기네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도 만약에 이거 하시면 저는 소송 절대 안 걸어요. 외국에 내가 기를 팔았을 때 그쪽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지자체에 걸거나 퇴직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무단으로 남의 기술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배짱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된다. 나중에 반드시 그만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절대 소송 안 겁니다. 그분들이 겁니다. 그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아까 전에 바닷물용에 소금에다 금속판을 이렇게 얇으면 좋아요. 그래다 놓고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대중소를 해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걸어 전기를 전기선을 많이 연결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기로 이렇게 전환된 열이 높다. 이거 수천 개 만들어서 발전 구조도 들어간다. 유튜브에서 따라하신 것은 제 기술이 전기를 걸어주는 것은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걸어주시는 것이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연료전지에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동차 연료전지에도 의도적으로 전기를 살짝 걸어줘서 이렇게 더 전기로 전환되는 열을 갖다가 이렇게 높여. 자, 물에다가 금속 알갱이, 금속판을 이렇게 알루미늄 판이든 금속판이든 구리판이든 넣어줘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죠. 물에 감전사고 일어나죠. 그럼 전기가 축적돼. 금속에 감전사고 전기가 축적돼 있으니까 이게 단순하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알갱이를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넣는다. 꿀이 빠도 돼. 이렇게 하면 이게 역시 보다 많은 전기가 축적된다. 또는 이 구리판에다가 금속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금속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구리 액상을 덮어서 판으로 넣으면 이게 이제 전기선이 돼가지고 안에 전기가 갇히게 되는데 반도체 코일, 전기선, 통신선으로 사용되고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들어가고 이거 자체가 이제 수십 장, 수백 장 겹쳐가고 저렴 구조로 가고 배터리가 됩니다. 아주 미니 구조로 MLCC 기술에 들어가요. 미니 구조로 들어가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인데 여기다 구리 모터 정류자를 철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리에서 구리바로 만들고 거기다 코일을 감으면 된다고 거기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여기는 평판, 여기는 두껍게 만들었다. 그럼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다이오드, 금속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고요. 뭐 우들두들하게 하셔도. 그다음 이거를 이런 금속판을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여기에서 배터리로 만들 수 있어요. 언어포 구조를 가져서 몇 개에서 갖다 쓰는 따라서 전기량이 틀리게 들어온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어떤 데도 특정 누구를 비난하거나 모욕을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모든 동영상에 이것을 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다면 안 했으면 괜찮은데 범죄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권 기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는데 무단으로 마구 사용하고 계세요.